안녕하세요. 프리베넨 팀장입니다. 12월 10일 오후 경기, 오후 국내 경기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이라 총 6경기나 되네요. 하나씩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LG와 KT와의 경기입니다. LG는 현재 2연승 중이고 KT는 5연패 중인데, 현재 팀 분위기는 확실히 LG가 좋은 상황입니다. LG가 이제 순위가 많이 올라와서 3위까지 이제 오른 모습인데, 최근 LG의 경기력이 좋아진 이유는 바로 구탕입니다. 구탕. 구탕. 시즌 초반만 해도 KBL 리그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좀 겉도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야 KBL 리그에 조금 적응을 하는 모습이고, LG가 그동안 이렇게 연승을 달리고 있는 동안, 그다음에 LG와의 경기에서도 뭐 아쉽게 패했죠. 경기력은 좋았습니다. 마지막에 김선영의 이거 버저비터로 이제 승리하게 된 경기인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일단 구탕과 그다음에 김준일, 그다음에 커닝햄의 이 삼각구도가 상당히 잘 이루어지면서 득점을 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가스공사, 한국가공전에서 그 삼각편대가 먹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자 커닝햄 대신에 머레이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머레이와 구탕의 2대2 플레이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게 또 먹힙니다. 결국 구탕은 마레이랑도 잘 맞고 커닝햄이랑도 잘 맞고, 아주 그냥 구탕이 최근 백코트에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이재도와 이관희 같은 백코트 자원들이 휴식을 가지면서 경기를 뛸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선수들의 어떤 질적인 플레이가 좀 약간 체력이 세이브된 상황에서 뛰기 때문에 LG의 백코트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최근 LG의 상황이고, KT는 직전 모비스와의 경기에서 다 이긴 경기를 패했죠. 한의원이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그때서부터 경기의 흐름이 모비스 쪽으로 흘러가게 되었는데, 지금 KT의 문제는 안 그래도 지금 국내 자원들로만 공격을 풀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노시케와 누구냐? 아노시케와 아노시케와 은노코가 있지만, 지금 뭐 거의 아노시케는 기복이 좀 심한 상황이고, 은노코는 뭐 그냥 뭐 벤치 워머죠. 그 정도 상황인데, 지금 국내 자원 한의원마저도 지금 부상 때문에 발목이 꺾이면서 오늘 경기 출장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KT가 상당히 어렵게 경기를 풀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지금 마레이가 페인트 존에 골 밑에 등장을 했을 때 아노시케나 은노코로는 마레이를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고, 올 시즌 맞대결 경기 보면은 LG는 마레이가 LG전 두 경기에서 꼬박 20점을 평균 20점을 꼬박 가져갔고, 리바운드도 11개 반,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오늘 경기도 결국은 골밑에서 KT가 상당히 고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최근 KT 같은 경우는 지금 골밑에서 무려 44점이나 페인트존에서 44점이나 허용하고 있고, LG는 41점 득점하고 있으니 오늘 경기도 LG가 KT의 골밑에서 한 42, 3점 정도는 넣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KT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3점이 펑펑 터져야 됩니다. 3점이 펑펑 터져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정성우가 3점 득점감이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직전 1, 2라운드에서 정성우는 윤원성한테 수비로 꽁꽁 막히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오늘 경기도 윤원성한테 아마도 좀 힘들게 경기를 풀어가지 않을까, 정성우는 힘들게 경기를 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경기는 LG가 핸디캡 극복하며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경기 KT의 지금 뭐 최근 골밑 수비 보면은 LG가 많은 득점을 할 것 같습니다. LG가 많은 득점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KT가 오늘의 무기는 뭐 딴 거 없습니다. 외곽 3점밖에 없어요. 예, 외곽 3점 많이 늘 것 같은데, 많이 던질 것 같은데, 예, 그러다 보면은 점수가 좀 많이 나겠죠. 그래서 저는 오버까지 봅니다. 그래서 LG 마인승을 1순위로 보고, 예, 오버는 차순위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SK와 KCC 경기입니다. SK는 지금 3연승 중, KCC는 2연승 중인데, KCC의 경기력이 많이 올라왔어요. KCC의 경기력이 올라온 이유는 허웅이죠, 허웅. 예. 허웅이 좀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예. 허웅이 좀 살아나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승현의 플레이가 이제 상당히 많이 적극성을 띠면서 출장 시간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공수에서 활약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 SK가 최준용과 최성원이 가세하면서 완전히 팀이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 일단 최성원의 가세로 인해서 김선영이 쉴 시간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최준용이 가세로 인해서 자밀원이에게 스페이스가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자밀원이의 득점도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모습. 그 다음에 최준용은 최준용 나름대로의 어떤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최준용이 가세하자마자 자밀원이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SK에서의 어떤 스코어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백코트에서 뭐 허웅, 김선영, 그 다음에 최성원, 그 다음에 KCC는 누가 있을까? 김지환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예, 김지환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 정도의 백코트에서의 싸움이라면, 예, 뭐 정창영도 있고요. 예, 이 정도의 백코트의 싸움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SK가 조금 더 앞서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프론트 코트에서도 지금 뭐 라고나가 이제 확실히 에이징 커브에 들어섰고, 그 다음에 제퍼슨이 더 많이 최근에는 제퍼슨의 출장 시간이 조금 더 늘어가고 있는 상황, 라고나는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골밑 싸움에서도 페인트 존에서의 어떤 프론트 코트에서의 싸움도 저는 SK가 조금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3, 4번 포지션인 최준용과 이승현의 싸움에서 최준용이 확실히 득점력에서 앞서고 있고, 물론 이승현의 뭐 수비도 괜찮지만 득점력만큼은 최준용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3, 4번 포지션에서 SK가 보다 더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경기는 그래서 SK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솔직히 마이너스 5점 핸디캡은 조금 아슬아슬합니다. 아슬아슬해서 일단 뭐 굳이 추천을 한다면 SK 마인승을 추천을 하겠지만, 일단은 좀 SK 마인승은 패스를 하시고 SK 승리, 그 다음에 두 팀 최근 공격력이 좋기 때문에 오히려 오버 쪽이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순위 SK 승, 2순위는 오버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모비스와 캐롯과의 경기입니다. 모비스 직전 KT와의 경기에서 다진 경기 뒤집으면서 상당히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캐롯은 직전 7경기에서 단 2승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 2승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행히 그 2승 중에 모비스와의 경기에서 승리한 적은 12월 2일날 승리하였죠. 근데 뭐 이날도 모비스의 경기력이 안 좋았고, 그 다음에 뭐 캐롯에게 좀 운도 따랐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프림이 테크니컬 파울을 받으면서 뭐 캐롯에게 경기 흐름이 조금 넘어갔던 그런 경기였는데, 그래서 오늘 경기는 모비스가 확실히 복수의 칼을 갈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제 두 팀은 높이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높이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 완전히 상성이 반대인 팀이에요. 캐롯 같은 경우는 3점 위주로 플레이를 하고, 모비스 같은 경우는 페인트존 위주의 경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 캐롯의 3점 적중률이 모비스보다 못합니다. 모비스 33%인데 캐롯은 32%예요. 3점 시도가 배가 많죠. 모비스는 17개인데
캐롯은 35개예요. 3점 시도율 자체가 상당히 많은 팀입니다. 이렇게 3점 시도율이 많은 팀이 3점 적중률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면 오늘 경기는 뭐 불보듯 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리바운드에서도 캐롯이 앞서고 일단 뭐 높이에서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니까요. 그리고 페인트 존에서의 득점은 26득점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페인트 존에서의 실점은 43점이나 되니 오늘 경기 모비스가 최소한 페인트 존에서 40점 이상은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캐롯이 외곽이 말이 안 든 말을 또 안 듣게 된다면 페인트 존을 좀 활용을 하려고 하겠지만 일단 프림이 버티고 있는 모비스의 어떤 골밑을 공략하기는 상당히 힘들어 보인다. 캐롯이 1, 2라운드에 너무 많이 오버페이스란 느낌입니다. 선수들이 대부분 체력적으로 좀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외곽 3점이 잘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 다음에 당분간 뭐 휴식기가 있기 전까지는 캐롯의 반등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경기 모비스의 승리, 그 다음에 핸디캡까지 모비스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164.5는 좀 높다. 왜? 캐롯이 3점 적중률이 좋지 않고, 그 다음에 모비스 또한 3점보다는 페인트 존 점수를 위주로 하는 팀이기 때문에 저는 저득점 예상합니다. 그래서 저득점 상황에서 모비스의 승리 1순위, 그 다음에 2순위가 핸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과의 경기입니다. 뭐 우리은행은 지금 현재 뭐 10경기 동안 뭐 10경기 동안이 아니라 올 시즌 딱 한 번 졌죠. 삼성생명전에서 패하였고, 최근 10경기 9승. 최근 10경기 9승. 그 다음에 신한은행은 최근 10경기 5승 5패, 딱 5할 승률인데, 직전 BNK전에서 상당히 준수한 경기력을 보여주었죠. 직전 신한은행과의 경기와 직전 우리은행의 경기를 제가 두 경기를 다 녹화된 거를 전경기를 다 보았는데, 일단 우리은행의 슛감이 지금 최근 좋지 않다. 직전 하나원큐와의 경기에서 21개인가 던졌는데 단 3개밖에 안 들어갔어요. 우리은행이 의외로 3점 의존도가 높은 팀입니다. 최근 5경기 보면은 우리은행의 3점 시도가 신한은행보다 많아요. 신한은행보다 우리은행의 3점 시도가 많다. 그런데 직전 경기 하나원큐와의 경기에서는 그 3점이 3점 적중률이 너무 좋지 않았다. 반면 신한은행은 반대로 조금씩 슛감이 좀 살아나는 모습이다. 아울러 최근 백코트에서 구술이 가세하면서 구술의 슛감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오늘 경기가 우리은행이 원사이드하게 경기를 가져가기는 쉽지 않을 듯 합니다. 좀 고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신한은행이 최근 또 좋아진 게 뭐냐면, 신한은행이 김태현이 출장 시간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올 시즌 평균 12분 뛰는데 최근 5경기는 뭐 똑같네. 12분이네. 하여튼 12분 정도 뛰고, 근데 직전 경기, 직전 BNK와의 경기에서는 거의 한 17분, 18분까지 뛰었었고, 그 다음에 득점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으며, 그 다음에 뭐 리바운드 또한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김태현이 조금 더 성장을 한다면 충분히 신한은행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유닛이다. 그리고 오늘 경기 리바운드에서 김태현이 조금만 해준다면, 최소로 리바운드를 빼앗긴다면 오늘 경기 신한은행이 뭐 그렇게 원사이드하게 밀리는 경기는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2월 8일 날 하루 쉬고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한은행의 체력적인 문제를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직전 BNK전에서 대부분의 선수들이 김소니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25분 안짝으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체력적으로 오히려 저는 우리은행이 지금 주전들의 어떠한 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은행이 더 조금 힘들어하면 힘들어하지, 신한은행은 지금
일요일 날도, 그러니까 일주일에 지금 3경기 정도 하는 꼴인데, 예, 직전 BNK전에서는 선 주전들의 어떤 체력 안배까지 해놓은 상황이라 오늘 경기 충분히 타이트하게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3.5점은 좀 많다. 예, 13.5점은 좀 많다라고 생각하며, 그 다음에 신한은행의 최근 슛감을 생각하면 오버까지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승패는 일단 저는 패스하고 싶고요. 예, 뭐 배당 2배당에 우리은행 이긴다고 한다는 건 의미도 없고, 그 다음에 승패는 패스하고 싶고요. 예, 어떻게 뭐 승패는 전 신한은행의 승리도 조금은 보고 있거든요. 예, 조금은 보고 있는데 일단은 좀 너무 무리수가 있는 것 같고, 승패는 패스하고, 예, 플러스 13.5 신한은행의 승 핸디캡 승을 1순위로, 그 다음에 2순위를 오버로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삼성화재와 현대캐피탈 배구입니다. 예, 이 두 팀 백투백 경기입니다. 예, 이틀 간격으로 이제 리매치를 갔는데, 이게 재밌는 게 현대캐피탈이 직전 경기에서 허수봉을 휴식 차원으로 내보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삼성화재한테 3대 0으로 원사이드하게 이겼어요. 예. 당시에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은 삼성화재가 리시브가 전혀 되지 않으면서, 김정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리시브가 전혀 되지 않으면서 현대캐피탈이 원사이드하게 경기를 가져갔는데, 오늘 경기는 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현대캐피탈이 허수봉을 직전 경기에서 쉬게 했다면 오늘 경기는 모래올이나 전광인 정도가 또 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태훈 감독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좀 약한 팀이랑 하게 되면은 선수들 로테이션 돌리면서 뭐 길게 문답시고, 당장 닥친 경기에 그러니까 최상의 라인업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늘 경기 삼성화재한테는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고, 또 직전 경기에 허수봉이 없는 상황에서 3대 0으로 졌다는 것에 대한 어떤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삼성화재가 김정호가 가세하면서 리시브 라인이 확실히 안정된 건 사실이고, 이크바이리가 직전 경기에서 11득점밖에 못했지만 여전히 이크바이리는 신뢰할 만한 어떤 삼성화재의 공격수이고, 뭐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현대캐피탈이 원사이드하게 경기를 끌고 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삼성화재가 최소한 한두 세트 정도는 따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세트 정도를 따내게 되고, 그 다음에 몇 세트 뭐 한 4, 5점 차 안으로 패배한다면 충분히 저는 오버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캐피탈의 승리는 배당이 너무 낮고, 그 다음에 굳이 보자면, 예, 삼성화재 뭐 핸디캡 또는, 예, 오버사이드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흥국생명과 페퍼저축은행인데, 제가 봤을 이 경기도 또한, 예, 이틀 쉬고 백투백 매치 갔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 배구 스케줄러가 남녀 그 스케줄을 짤 때 뭐 똑같이 짜나 봐요. 예, 이렇게 똑같이 백투백 매치를 하게 되죠. 예. 직전 경기에서 흥국생명이 3대 1로 승리했죠. 근데 그날 경기 제가 보고 느낀 게 뭐냐면, 페퍼가 많이 좀 공격적으로 좀 선수들이 자신감이 조금씩 생기는 모습이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일단 서브가 상당히 좋았고, 그 강력한 서브를 바탕으로 한 세트를 가져왔습니다. 예. 그리고 흥국생명의 약점이 뭐냐면 리시브 라인이에요. 리시브 라인. 지금 흥국생명의 리시브 라인은 김미연이랑 김연경이 하고 있는데, 김연경 쪽으로는 서브 안 넣죠. 다 김미연 쪽으로, 예, 서브를 넣는데, 최근 뭐 미디어나 뭐 여기저기서 김미연이 뭐 다시 살아났다는 둥, 김미연이 좋아졌다는 둥 그러는데, 사실 김미연은 옐레나와 김연경의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예. 김미연 자리에 웬만한 선수들 갖다 놓으면은, 그러니까 뭐 신인급 말고요. 예, 신인급 말고 웬만한 선수 뭐 그러니까 도로공사의 뭐 전세안이나, 그 다음에 그 GS에 유서영 같은 애 갖다 놓으면은 김미연보다 훨씬 잘할 겁니다. 예.
그리고 정말 강팀이 될 겁니다. 제가 봤을 때 흥국생명이. 그런데 뭐 최근 공격력에서 뭐 좀 좋아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여전히 김미현은 리시브가 꽝입니다. 예. 한 세트를 줬던 이유도 김미현 때문에 한 세트를 내준 거고, 그 다음에 페퍼저축은행의 서브를 김미현이 견디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그래서 오늘 경기도 페퍼저축은행이 그러한 서브를 바탕으로 김미현을 공략을 한다면 충분히 한 세트 정도는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최근 니아리드의 공격 폼도 상당히 좋아졌고, 페퍼도 역시 리시브 라인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지만 최근 박경현보다는 박은서가 출장을 더 많이 하면서 이한비와 나름 리시브를 잘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박경현보다 박은서가 공격력에서도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제가 봤을 때는 페퍼저축은행이 오늘 경기도 한 세트 정도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10경기에서 9경기인가? 9경기인가 10경기인가? 단 두 경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한 세트를 가져갔던 페퍼저축은행입니다. 그 두 경기 중에 한 경기가 현대건설전이었고 나머지 한 경기가 도로공사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기에서는 모두 한 세트를 가져갔던 페퍼저축은행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한 세트는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물론 승리는 흥국생명이 하겠지만 저는 페퍼의 핸디캡 또는 다득점 경기 오버 예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프리뷰엔 검색해 주셔서 여기 회원 가입만 해 주시면 투데이에 있는 프리뷰 딱지 있는 거 모두 다 열람이 가능하십니다. 과금 없이 열람이 가능하시니까 많은 이용 바라고, 저희가 뭐 VIP 조합이나 뭐 VIP 단폴 다 여기 안에서 짜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개인적으로 분석을 하시거나 접근을 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까지 VIP 골드 실버 멤버십 가입까지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프리뷰엔 N팀장이었습니다. NBA 이따 밤에 NBA 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